하지만 불행히도 세상에는 자식에게 가혹한 부모도 있기 마련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되죠. 기원전 408년 위나라는 중산국에 대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위나라의 장군은 악양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시골 선비였던 자신을 장군으로 임명한 위나라의 임금 문우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는 결의로 가득했죠.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약소국이었던 중산국은 한창 팽창하고 있던 위나라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양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의 아들인 악서가 바로 적국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산국의 왕은 악양에게 군대를 돌리지 않으면 악서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악양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개의치 않겠다. 죽일 테면 죽여라였죠.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통하지 않자 중산국에서는 더 강력한 수단을 들고 나옵니다. Zhongshan captures the son of Yue Yang, and they kill him, and they cook him, and then they send stew to the father, to Yue Yang, and says, "Here's your son," to scare Yue Yang. 이 잔혹한 행위에 대한 악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의 행동은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고기로 끓인 고깃국을 단숨에 들이킨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고깃국까지 삼켜가며 결연한 의지를 보인 악양의 공격에 중산국은 패배합니다. 아마 악양은 스스로의 행위를 대의 멸친, 즉 큰일을 위해 가족까지 희생한다는 논리로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산국을 정복했다는 소식에 위나라 임금이었던 문호는 크게 기뻐합니다. 위 문호가 신하인 도사 찬에게 말합니다. 玉阳以我故而食其子肉。 그러나 신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其死而食之，其谁不食？ 这个故事呢，从儒家的角度来看呢，最大的一个问题就在于，这个乐阳这个人啊，他完全这个没有一种亲子之爱。这个前面刚刚提到，就是儒家对家庭关系是非常注重的，家庭关系当中最基本的就是父子关系、亲子关系。这个父慈子孝，这是一个基本的伦理关系。那么识子这样一个世界就表明，这个乐阳这个人啊，对最基本的一种人场关系，对最基本家庭关系啊，就完全的这个不加理会。 인간이 아닌 거죠. 그 욕심의 화신인데요. 그걸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악마죠. 그 악마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거죠. 아마 부인도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부모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욕심 채우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세상은 악마의 세상으로 바뀌죠.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될 텐데요.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충성했다는 건 핑계일 뿐인데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악양의 예가 아니더라도 욕망에 눈이 멀면 인간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잔인한 짓을 하곤 합니다. 춘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을 삶아 권력자에게 바치거나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 속출했죠. 이것은 공자에게 있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가족조차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구제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세기 초 공자는 노나라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쯤에 해당하는 대사구의 벼슬에 있었습니다. 이때 특이한 소송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고발한 것입니다. 당시의 실권자였던 개환자는 불효막심한 아들을 잡아 죽여서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就为正，晏用杀，就为善，而民下利。 공자는 오히려 두 부자를 같은 감옥 안에 가두어 두고 3개월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소송을 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질 일이었죠. 那个他关3个月不去理睬他，这个也是因为他觉得父子之间的一种官司啊，这个相互诉讼啊，这个是没有道理可以讲的，也不能说父亲有道理，这个儿子有过错，或者反过来儿子有道理，父亲有过错。 그 소송 사건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이제 옥에 가둬뒀는데 무관심한 듯이 그 사이에 이제 부모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내 자식하고 내 자식이 사실 나의 거울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제 소송을 철회하고 그 이제 몇 개월 뒤에 공자가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둘 사이의 싸움 분란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 사면 석방을 했잖아요. 당시의 실권자였던 개환자는 공자가 입으로는 효를 이야기하면서 불효자를 벌하지 않아 자신을 속였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공자에게는 아버지와 다툰 아들에게 형벌을 내려서 정의를 바로잡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그 어떤 기본적인 애정의 감정, 이거를 지킬 수 없으면 그것에서 확장된 다른 뭐 이웃이나 마을의 타인 관계, 국가의 공동체에서 다른 이제 사람들과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상실된다라고 우려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애정조차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면 한 국가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다른 타인과 살아갈 때 분란이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뭐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용납함으로써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줌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모델, 모범을 이제 좀 후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가족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호수에 동심원이 퍼지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인간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물방울이 되어 호수에 내린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 곧 대동사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확장이 가능한 걸까요? 공자와 자공의 또 다른 대화에서 우리는 공자가 제시하는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자공이 공자에게 평생 동안 실천할 만한 원칙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서였습니다. 孔子谈到过忠和恕，恕的具体所指就是所谓己所不欲，勿施于人，就是说自己不愿意这个别人这样对待我，我也绝不以这种方式去对待别人。所以恕道呢是恕道，用中文的写法是如心，就是像我的心一样，就将心比心，把我的心和人家的心相比，就问这个和我有这个讨论问题的这个对话的伙伴嘛，那么他想需要什么？ A modern Confucian could say that that shu is empathy. Empathy is basically the ability to feel something that is appropriately felt by someone else, right? So you're in some situation and have some feeling of perhaps distress or pain or concern, and I'm able to also feel that because it's related to this idea of shu, or reciprocity, right? Or perhaps we can even understand it as empathy, right? So I can not just understand intellectually, but feel and react to the situation that you're in. So that motivates me to want to help you, right? And that's, I think, very important to. So psychologists are saying that idea is very important to growing, maturing as a moral being, having concern for others. 이처럼 공자는 서, 즉 공감이라는 인간의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뒤를 이어 인간의 공감 능력을 자기 철학의 중심 주제로 삼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맹자입니다. 우선
맹자가 전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스럽군요. 아마 나비를 잡으려는 것 같죠? 그런데 앞에 깊은 우물이 안 보이나 봅니다. 이거 큰일이 날 것 같군요. And he argues for this using what Western philosophers would call a thought experiment. He says, suppose a person were all of a sudden to see a child about to fall into a well. Anyone in this situation, he says, would have a feeling of alarm and compassion. And they wouldn't have it because they wanted to get in good with the child's parents. They wouldn't have it because they wanted to have a good reputation among their neighbors and friends. And they wouldn't have it just because they'd be annoyed at the child's cries if it fell into the well. 或者这个很直接的一个感受，它是完全发自没有经过考虑、没有经过实验，没有经过反思，一种直接的反应。那么他这个直接的这个反应，在孟子看起来，这是可以证明每个人都有的，没有任何一个人会没有这种，譬如我们今天突然看到一个悲剧，车祸，我们感觉到震撼，我们还没做任何事情，但是我们的心会受到一种感染，是会受到一种触动，而这个触动的本身，就是我们之所以成为人的一个最基本的条件。所以，恻隐之情在这方面讲起来，和孔子所讲的这个术道，事实上是同样的，是一个同样的一个基本的观念。 그게 뭐냐면 이제 인류애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인 조건에서 박탈됐을 때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적은지심이니까 그건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해서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서의 논리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